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상이죠. 이상문학상. 한국 문학계에서 노벨 문학상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아온 문학상인데요. 원래대로라면은 어제 수상작이 발표됐었어야만 합니다만 발표가 무산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이상문학상을 만든 출판사죠. 문학사상사가 수상 후보작으로 결정된 작가들에게 만약 수상할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하라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작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작가, 소설가 김금희 씨 직접 연결해보죠.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이상문학상 올해로 44회째고 첫 수상자 김승옥 작가를 비롯해서 이청준, 최인호, 박완서, 은희경, 한강 등등등등 주옥 같은 분들이 수상한 그 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이 상의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 듣고는 얼마나 반가우셨어요? 네, 반가웠죠. 기쁘고. 네, 그래서 선정 전화에 기쁘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는 참 반가우셨을 텐데 저작권을 양도하라는 그 문제의 규정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약서 관련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제 그 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문학사상 측에 양도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작품집을 내더라도 표제작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하는 건 물론이고 소설가의 개인 단편집을 낼 때도 표제작, 타이틀로 그걸 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제가 언제 작품집을 낼 예정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했죠. 저작권자는 저인데 저한테 괜찮다고 허락을 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지켜온 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행이다?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도 지금 44회 이어올 동안 그 전에도 늘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거를 SNS에 올리고 나서 2018년에 우수상을 받으신 작가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계획을 쓰지 않았다라고 두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2018년도에는 그런 계약 조건이 없었다고? 네. 2명의 작가나 제보를 주셨어요. 네네. 작가님이 문제 제기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최은영 소설가, 이기호 소설가 이런 분들도 이 후보들도 다 이상문학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출판사 측에서 작가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수상자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문제가 된 그 규정은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해결이 됐다고 보세요? 오해와 소통을 말씀하시는데 오해와 소통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씩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서류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계약서 저작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이 계약서 제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통과 무슨 다른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기자님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취재를 시작하자 문학사상팀에서 우수상의 경우 저작권 양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며 저한테 혹시 증거가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구한 증거가 있냐고? 네, 그래서 당연히 있죠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연락을 주시는 기자분님들한테 제가 받은 계약서와 제가 받은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정말 문학사상 측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셨으면 그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이 전통성 있는 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기사가 나온 이후에는 그 부분을 고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혹은 이 우수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마치 지금 출판사 측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김금희 작가가 이 공론화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었던 얘기를 공론화부터 한 것처럼 좀 느껴지는 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고요. 근데 저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최은영 작가님, 이기호 작가님 다 문제 제기를 했었더라고요.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예술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을 한다면 그들의 노고와 권리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입장 밝히셨군요. 일단 그 상은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상이고 예.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조명된 상이에요. 예.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작가들에게는 그 상을 통해서 작품이 어떠한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상이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저작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출판을 해왔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그 상의 권위는 독자와 작가가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식의 작가의 어떤 권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 상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김 작가님, 네. 이 상을 이렇게 나 안 받겠소라고 반납하는 건 큰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좀 망설이진 않으셨어요? 작가에게는 사실 작품이 전부거든요. 근데 그 전부인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저는 그것은 금세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였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기호 작가님, 소연 작가님 이외에도 우수상으로 선정된 다른 분들이 계시고 예. 특히나 또 대상인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겠죠. 그 분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망설이게 됐어요. 근데 예. 지금 이 단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죠. 출판사에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셨을 텐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에는 이 책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돈이건 아니면 그 책 판매로 발생되는 이상이 뭐 더 유명해지고 더 권위가 있어지는 그것을 여기에 이제 어떤 쪽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 판매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문제가 어제 크게 공론화가 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좀 문단에는 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상의 또 다른 수상자, 우수상 수상자인 작가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자기도 그런 요구를 받고 굉장히 놀랐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던 차에 오히려 이렇게 공론화가 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독자분들은 이렇게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지지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시죠. 네. 이상이라는 그 선배 작가를 기리면서 만든 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천재 작가 이상이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소설가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이 상이 사실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전통 있는 상이 그런 파행을 겪게 된 것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저한테도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우수상에 선정된 사람들이 누군지도 제가 어떤 작가들인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상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를 축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이상 선생도 후배들이 이런 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용기 내서 문제를 사회에 꺼내주신 거 응원드리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44회 이상문학상의 우수상, 그러니까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됐던 김금희 소설가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